자, 이 맹목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이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자, 이 기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용, 재료죠, 재료. 자, 빵가루가 아니라 쌀가루죠. 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대체 떡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재료만 있고 이 생각이 없으면, 이 생각은 여기서 틀이에요. 틀이 없으면 뭐 비어있잖아요. 뭐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 개념은 틀이라고 할 수 있죠. 틀만 있고, 틀이 없고, 여기 직관은 여기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재료만 있으면 이 재료가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맹목적, 모양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맹목적이라는 것은 안 못 본다는 얘기죠. 안 못 보면 뭐가 보여? 모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얘기가 바로 칸트가 얘기하는 유명한 말. 즉,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칸트의 인식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인식론으로부터 칸트의 이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텐데요. 그 결론이 뭘까? 결론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외부 세계 자체가, 그죠? 외부 세계 자체가 우리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죠?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의, 그죠? 고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틀을 통해서 가공해서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김광석은 그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면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했던 그런 익숙한 생활로부터 이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그죠? 뭐 풀 한 포기, 그리고 전 얼굴까지도 모든 것이 낯설은 그런 이제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럼 칸트는 무엇을 했느냐? 칸트는 바로 외부 세계가 우리의 인식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인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바로 혹은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것이죠.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이제 칸트의 이런 인식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복의 노하우, 행복한 삶의 노하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칸트는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식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고, 이 제각기 다른 인식의 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식이라고 생각했죠. 자, 이 좁은 의미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인식 개념으로부터 이 행복에 대한 인식 혹은 생각까지도 우리가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인식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삶의 행복을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노하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바로 외부 세계의 조건 자체가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인식이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혹은 행복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그죠?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돈. 여러분들 이 외부 세계 이 조건 중에 가장 이 대표적인 게 돈이라 할 수 있겠죠. 돈. 자,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 행복하다는 생각을 만들어낼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법정 스님이나 혹은 그 헨리 소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도만, 그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조금 있어도, 그죠? 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소로 같은 경우는 28달러짜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짜리 오두막집 한 칸짜리예요. 뭐 3평도 안 되는. 거기서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지금 3억짜리 30평 아파트도 이게 좁다고 막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예. 돈에 대해서, 돈 자체가 우리의 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특정한 인식의 틀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건강의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강. 자, 이 건강 자체가 우리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 여러분 평소 건강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은 건강하죠. 그러면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 근데 만약 건강을 한번 잃어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건강하다라는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건강이 소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뇌종양으로 그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잘 못 보시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꾸부정해서 그죠? 느릿느릿 이제 앞을 보면서 가는 분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이야, 저분은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네, 그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건 아니에요. 예. 저 오녀 이 스님은 그런 얘기 하죠. 해골 이 바가지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는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근데 칸트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마음에 달린 건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 다만 칸트가 얘기하려는 바는 외부 세계의 조건 자체보다, 그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의 노하우를 찾아봤죠. 근데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야죠. 네. 그러면 더불어 사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그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하다는 인식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칸트는 이런 답을 합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행복한, 그죠? 생활을 할 수 있다. 행복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양심의 법이란 게 뭡니까? 칸트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내 의지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의 입법이 올리로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굉장히 어렵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너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받아들일만 하다 싶으면은 그건 옳은 행동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라. 만약 그렇게 행동하면 너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말하자면 역지사지. 그죠?